이번 시간에는 고교기초 수학 27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의 제목은 순서쌍과 좌표입니다. 26강에서부터 제3부 함수를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26강에서는 함수의 뜻과 함수값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일단 함수 하면은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 정해지는 관계. 그리고 함수에서는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죠, 함수식, 두 번째는 함수값, 세 번째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순서쌍은 하나에 뭐로 나타내냐면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을 모아놓은 것이 뭐다? 그래프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뭐다? 순서쌍과 좌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면, 자, 점은 크기가 있을까요?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찍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점은 뭐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모래사장에 모래하고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모래를 눈앞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래알을요 1km 밖에 놔둬요. 보일까 안 보일까? 그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1km 밖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밭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선이 생기고, 선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이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는 것들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 입체 도형을 구성하는 점선면을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3요소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점은 크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좌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점의 좌표가 수직선 위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점이 모이면 선이 생기는데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 하나에다가 수 하나를 꼭꼭 대응시킨 것을 뭐라고? 수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는 바로 이 점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위치인 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하는 수인데요. 결국에는 요거는 점의 뭐를 가리키냐면 위치를 가리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한 개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기준되는 점에서 오른쪽 아니면 뭐다? 왼쪽만 나타내는 거죠. 자,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원점이었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점 P의 좌표가 A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괄호 안에 A를 나타내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좌표가 2다. 좌표가 2라는 뜻은 뭐냐면 자,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수직선 하나에서는 원점의 기준에서 오른쪽과 왼쪽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수가 몇 개 필요하죠? 한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수 하나를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예요. 자, 그럴 때는 수가 몇 개 필요하다?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 이번엔 좌표 평면 위의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점이요, 요 정도 있네요. 자, 이 점이 그러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물어보면 오른쪽으로만 가지고는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자, 수직선이 하나가 더 필요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선하고 90도로 만나는 수직선 하나 그려줘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로 수직선이라고 했고 이걸 뭐라 불렀다? 세로 수직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수직선은 무슨 축? 그죠? 우리가 선 중에서 중심되는 선을 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X축이라고 했고요. 자, 이걸 무슨 축이라고 했다? Y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이름은 X축, 세로축의 이름은 뭐다?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점의 위치는요, 수 몇 개로 나타내는 거다?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인 것처럼 자, 수학에서는 방향이 두 방향이죠. X축 방향, Y축 방향. 그래서 X축 방향은 오른쪽 왼쪽, Y축 방향은 뭐다? 위아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은요, 수 하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 몇 개로 나타난다? 두 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수의 순서를 생각해서 우리가 짝지어 나타낸 것은 무슨 쌍이라 배웠다? 순서쌍이라 배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 2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자, 이 점은 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말하고요. 기준되는 건 뭐다? 원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가로 수직선을 뭐라고 했다? X축. 자, 그 다음에 서른 수직선을 뭐라고 한다? Y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축을 자 무슨 축이라고 한다? 좌표축이라고요. 그리고 좌표가 축이 그려져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위치가 수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개로 나타난다? 두 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서 A만큼 떨어져 있고 원점에서 B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무슨 좌표? X좌표. 자, 여기 있는 건 무슨 좌표? Y좌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쌍이라고 한다? 순서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때는 자, 점 P에서 X축, Y축에서 뭘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리죠. 그래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의 값을 뭐라 부른다? 바로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쌍이기 때문에 A, B하고 B, E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점에서 O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리진의 첫 글자의 O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점입니다. 자, 그리고 원점의 좌표는 뭐다? 0,0이고요. 자, X축이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좌표가? Y좌표가 0이 되고요. Y축이 있는 점의 좌표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가 0이 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사분면 살펴보셔야겠죠? 사분면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대한 평면이 자, 여기 있는 두 축에서 몇 조각이 나죠? 4조각이 나죠? 그래서 4개로 나눠진 면이라고 해서 사분면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름을 각각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에 뭘 붙였냐면 제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순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 여기가 제 3사분면. 여기가 뭐다? 제 4사분면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좌표축은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아요. 경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표축에 있는 점들은 사분면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자 1사분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이면은 X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자, 위쪽입니다. 그러면 Y좌표가 뭐다? 역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2사분면은 어떻게 되죠? 원점을 기준해서 왼쪽 위입니다. 자,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오른쪽 왼쪽은 X좌표하고 관련이 있고요. 위아래는 뭐다? Y좌표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왼쪽이면 X가 음수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이면 어떻게 된다?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 4분면 어떻게 되죠? 왼쪽 아래가 되죠. 자, 왼쪽이면 어떻게 된다? X좌표 음수, Y좌표 뭐가 된다? 음수가 됩니다. 자, 4, 4분면은요 원점을 기준해서 어느 쪽이죠? 오른쪽 아래 있죠. 그럼 오른쪽이면 X좌표는 양수가 되고요. Y좌표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분면에 있는 점은 같은 4분면에 있는 점들은요 전부 다 뭐는 다르다? 절대값은 다르죠. 근데 뭐는 다 같냐면 부호는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4분면에 있는 부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4분면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추가가 된 설명은 뭐냐면 X축, Y축 어느 사분면에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0. 자, 우리가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Y좌표가 0이었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분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는 자, 다음 각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복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거대한 평면이 두 개의 축에서 4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다? 그죠? 4분면. 자, 그럼 여기가 제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고요. 자, 쟤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가 제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 자, 여기가 몇 사분면이다? 제 3사분면. 자, 여기가 뭐죠? 제 4사분면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방향이 순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붙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기준은 원점입니다. 자, 원점을 기준해 1사분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위, 자, 오른쪽이면 X좌표 양수, 그 다음에 Y좌표, 자, 위아래입니다. 오른쪽 위니까 Y좌표도 양수. 자, 2사분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죠? 자, 왼쪽 위입니다. 왼쪽이면요 X좌표 음수, Y좌표 무슨 수? 양수. 자, 3, 4분면 어떻게 되죠? 왼쪽 아래입니다. 자, 왼쪽은 X좌표 양수, 음수, Y좌표는 뭐다? 역시 음수입니다. 제 4, 4분면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이면 x좌표는 양수고요. y좌표는 무슨 수다?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억하시면 뭐가 좋으냐? 바로 사분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네요. 그럼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위. 자, 그러면 제 몇 사분면이다? 제 1사분면이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b입니다. 마이너스 2,3분의 4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 위입니다. 왼쪽 위니까 제 몇 사분면이다? 위치상으로 제 2사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둘 다 음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아래입니다. 그럼 왼쪽 아래면 몇 사분면이다? 제 3사분면이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3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면 몇 사분면이다? 제 4, 글자가 좀 헷갈립니다. 그죠? 제 뭐다? 네, 4사분면이다 라고 적는 것이 바로 여기는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우리가 보셔도 되고요. 위치상으로 오른쪽 왼쪽은 x좌표, 위아래는 뭐다? y좌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점은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말아해라. 자, 이 마이너스 5콤마입니다. 그러면 음수 양수죠. 그러면 왼쪽 위입니다. 왼쪽 위니까 제 몇 사분면이다? 그죠? 제 2사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분의 3,3분의 5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수. 오른쪽 위입니다. 오른쪽 위니까, 그러면 제 몇 사분면이다? 제 1사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7,-10입니다. 자, 그럼 시간 드릴게요. 자, 몇 사분면이죠? 예, 바로 양수니까 오른쪽 뭐다? 아래입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면 제 몇 사분면이죠? 자, 요거는 제 4사분면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왼쪽 아래. 그래서 여기는 제 몇 사분면이냐면 제 3사분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점이 속하는 우리가 사분면을 쉽게 조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바로 x좌표, y좌표가 모일 때 문자이면 도대체 사분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xy, y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좌표 자체는 xy고요. y좌표 자체가 뭐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요. 자, 그러면 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은 다 다른데 제가 뭐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부호는 같죠? 그래서 그 부호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2사분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왼쪽 위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이란 말은 바로 x좌표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그런 것이 제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부등식 앞에서 복습을 하셨죠. 자, 마이너스 y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주어지면요, 이게 양수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xy가 음수랍니다. 그럼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건데, 자, 곱해서 음수라는 게 무슨 의미죠?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자, 그래서 y가 양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x는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힌트로 인해서 x의 값은 양수, y는 뭐다?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제 몇 사분면인지 물었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 x가 양수면 마이너스 x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리고 y는 그대로 뭐가 된다? 음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플러스가 없다라고 해서 요거는 플러스가 있다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것으로 판단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x좌표가 음수네요. 자, y좌표도 음수네요. 그럼 어디죠? 그죠? 왼쪽 아래가 됩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제 3사분면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xy 부호를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랍니다. 자, 4사분면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럼 오른쪽이면 x좌표는 양수, 그 다음에 r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y좌표가 마이너스 b인데 그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이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입니다. 마이너스 b가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b는 무슨 수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우리 음수를 곱하시면 양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하는 것이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 나온 힌트가 됩니다. 자, 근데 요 점 새롭게 줬네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 말하래요. 자, 그러면 a, b가 모두 다 양수니까 곱해도 무슨 수?
양수 더해도 무슨 수? 양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위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사분면입니다. 제 몇 사분면이다? 제 1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Y 좌표가 문자일 때 사분면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쌍과 좌표를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 위치다? 점의 위치지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원점을 기준해서 오른쪽 왼쪽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수가 몇 개가 필요했다? 한 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왼쪽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위아래 가지고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육방향이다, 두 방향이어서 수 두 개로 나타냅니다. 무슨 쌍? 순서쌍.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대한 평면을 두 개의 축에서 몇 조각 냈죠? 네 조각 냈죠. 그걸 뭐라 부른다? 사분면이라 부르고, 각각의 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절대값은 다르지만 뭐는 다 같다? 부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를 좀 더 정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